왜 그럴까요? FAA가 또다시 파업에 돌입하고 스페이스X는 또다시 큰 싸움에 휘말립니다. 스페이스X가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을 완성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언제일까요? 타워 B가 빠르게 형태를 갖춰가고 있지만 타워 A보다 나은가요? 중국이 또 다른 호흡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과연 중국이 스페이스X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의 로켓 시설인 텍사스 스타베이스에서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곧 발표할 소식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4번 비행 이후 그 노동력의 상당 부분이 33개의 랩터 엔진의 굉음으로 인해 손상된 패드를 수리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아직 빠른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느리지만 스페이스X는 처음 3번의 비행을 마친 후 수리에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5번 비행이 아직 몇 달 남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작업의 초점은 수리 및 준비에서 개선 및 개선으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발사대에서 아무것도 발사되지 않을 때는 발사대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최근 이러한 개선 작업의 대부분은 5번 비행기의 첫 번째 실제 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젓가락 잡기 암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의 대부분은 팔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떨어지는 로켓 부스터를 잡을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편 이 거대한 암에 적용된 가장 흥미로운 업그레이드 및 수정 사항 중 하나는 힌지 근처에 있던 범퍼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 범퍼는 닫히는 과정에서 두 팔 사이의 초기 접촉 지점 역할을 하여 두 팔이 과도하게 닫히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선박을 들어 올리거나 잡을 때 암이 실수로 선박이나 부스터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주 전에 스페이스X가 이를 떼어내고 부착되어 있던 위치를 덮기 시작한 것은 다소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범퍼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회사가 더 이상 범퍼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 처했음을 시사합니다. 웨이를 자주 방문하신다면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 작업자들이 범퍼를 이전 위치에 다시 부착하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지만 가장 최근에 범퍼 없이 수행된 일련의 테스트 후에 스페이스X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부착된 위치에서 수정 및 보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거한 것일까요? 한동안은 확실하게 알 수 없겠지만 스페이스X가 실제로 젓가락 범퍼를 필요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완성된 후에는 젓가락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터 14홀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그 후 범퍼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스페이스X가 테스트 탱크에 관례보다 더 가혹하게 때릴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타워 B의 진행 상황과 호피의 미래. 패드 A는 업그레이드가 거의 남지 않은 시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반면 패드 B는 이제 막 예비 부품의 집합이 아닌 패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타워를 구성하는 끊어지고 분리된 전선과 파이프의 둥지가 이제 연결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상당 부분의 연결이 부족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은 타워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전까지는 내부 파이프가 거의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타워의 바닥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파이프가 타워에 부착되어 있고 현재 타워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집을 타워 A의 집과 비교하면 이 집이 몇 가지 조정과 개선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붕은 A타워의 지붕보다 훨씬 더 가파르며 이는 건물의 구조적 무결성을 돕고 화염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화염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체 구조가 원래 건설된 타워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1호 발사 후 이 초기 하우징을 되돌아보면 스페이스X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우징이 찢어져 나중에 보강재를 추가해야 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보강재를 기본 구조의 일부로 하여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조가 비교적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은 없습니다. 타워 곳곳에서 크고 작은 수정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의 높이, 젓가락의 길이, 제작 기법 등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차이점은
스페이스X가 A타워에서 발사를 통해 수집한 지식을 기반으로 합니다. 타워 B의 우주선 급속 분리도 두 타워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항목입니다. SQD의 이전 설계에서는 비행 후 거의 지속적으로 수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성품은 스타베이스에 위치하지 않은 유일한 타워 요소였기 때문에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적용될지 여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타베이스로 향하는 첫 번째 구성품을 보게 되면서 그 많은 의문에 대한 해답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힌지는 퀵 디스커넥트와 타워를 연결하여 퀵 디스커넥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부품입니다. 현재 이 디자인은 타워 A에 있는 것과 동일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많은 구성 요소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워 A와 타워 B의 연결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타워는 변경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타워의 연결부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호피는 스타베이스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또 다른 것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이 농담을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적어도 더 정확합니다. 호피를 덮고 있던 금속 시트 중 몇 개는 오늘 팀원들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주로 장식용이었고 대부분 발사 중에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작업자들이 철판을 제거하는 모습이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X가 호피를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굳이 호피를 먼저 옮기는 수고를 겪을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X가 하늘을 나는 급스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호피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타 팩토리 및 오피스 빌딩 개발. 스페이스X는 과거의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수백 대의 우주선을 제작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의 스타 팩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스타 팩토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서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여 채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블록 2 스타쉽이 떠나는 것을 보면 적어도 기본 장비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메가베이2는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을 쌓는 모습에서 이미 온라인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타 공장의 부품을 측면의 연결부가 아닌 전면을 통해 들여와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그윈 샤웰은 스타쉽 프로그램의 목표는 자동차 산업이 하는 일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대량 생산, 이것이 바로 스타 팩토리의 목적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에 듣고 있게 담았지, 오피스 빌딩입니다. 이 오피스 빌딩은 엔지니어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로켓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허가 및 라이선스와 관련된 스페이스X의 서류 작업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건물은 최근 대부분의 외부 패널과 창문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의 일부 발전은 이 사무실 건물이 로켓 설계뿐만 아니라 로켓 비행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로켓에는 발사 통제 시설이 필요합니다. 발사 통제 센터는 모든 발사 제공업체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발사 중 발사 후 모든 관련 로켓 및 지상 인프라 시스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결정 중 일부는 이러한 발사 통제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통제실에서는 로켓, 비행이 안전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스타쉽 발사의 경우 제어 센터는 스타게이트 빌딩에 있습니다. 스타게이트 건물은 보카치카에서 스타쉽 프로그램이 시작될 무렵에 지어진 작은 건물로 현재 이 시설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스타쉽 발사의 규모와 미래에 대한 스페이스X의 야심찬 계획을 고려할 때 이 작은 시설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시설이 해야 할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옷장에서 가장 큰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제 첫 번째 스튜디오도 벽장 안에 있었어요. 벽장에서 작업하던 시절이 좋았죠. 네, 대단했죠. 그래서 사무실 건물에서 이걸 보는 게 정말 흥미롭네요. 잠깐만요. 저게 뭐였죠? 보세요. 이 각도에서 보면 처음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실제로는 개별 빔입니다. 스타베이스의 다른 여러 위치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벽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빔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페이스X는 실제로 사무실 건물을 보강하기 위해 이러한 빔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새로운 발사 통제 센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에 대비해 승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을 테니까요. 그러면 보강 공사를 잘 설명할 수 있고 스페이스X의 발사 통제 센터가 어디가 될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틀릴 수도 있고 외계인이나 다른 무언가를 수용하기 위해 추가 지원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곳이 발사 통제설계에 적합한 장소일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서 알려주세요. 게다가 부스터 중 하나는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블록 1 부스터에 장착되는 마지막 구성품은 핫 스테이징 링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스터에 부착된 상태에서 2단 엔진에 불을 붙일 수 있게 해주는 인터스테이지입니다. 현재 설계에서 이 링은 재사용 가능한 대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블록 2 부스터를 제작할 때까지 임시 해결책으로 버려집니다. 재밌는 사실은 현재 스페이스X가 이 링을 폐기하는 이유는 부스터 상단에 너무 많은 무게를 추가하여 귀환 시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테이징 링은 부스터 셔비의 것일 수도 있지만 디자인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9번 비행이 지연된 것을 고려할 때 스페이스X가 이 핫 스테이징 링을 업그레이드하여 착륙 중에도 부착할 수 있는 더 가벼운 버전으로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페이스X는 블록 2 부스터가 비행하기도 전에 핫 스테이징 링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는 착륙에 필요한 그리드 핀 액추에이터와 같이 핫 스테이징 링 아래에 있는 일부 부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블록 2에 대해 말하자면 33번 우주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주에는 3번 우주선이 2개의 후미 플랩 중 첫 번째 플랩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플랩을 받았습니다. 17일 밤에 배에 부착하기 전에 플랩을 들어 올리는 팀을 보았습니다. 플랩을 자세히 살펴보면 블록 1의 플랩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쪽 플랩과 달리 위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힘을 받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의 수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블록 2 플랩은 더 나은 열차 폐막을 갖춘 블록 1 플랩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후미 플랩이 방금 장착되었다면 다 완성된 건가요? 우주선 내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스페이스X가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속도를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 43번 우주선이 테스트를 위해 메시 공군기지로 옮겨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엔진 5에는 스페이스X는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완성했으며 첫 번째 극저온 테스트에는 엔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공장에서 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노즈콘이 처음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우주선 한 척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를 실현한 스페이스X 팀에게 큰 축하를 보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주선 33호의 테스트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이스X가 우주선 33호를 메시스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17일에 롤 폐쇄가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 롤 폐쇄는 극저온 테스트를 위해 33번 배송을 메시스로 보내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지연으로 인해 팀에서 이를 뒤로 미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번 폐쇄가 401번 선박을 생산 현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31번 우주선의 정적 화재는 어때요? 아니요. 정적 화재를 2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31번 우주선은 여전히 발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테스트였을 수도 있지만 스페이스X가 아직 정적 화재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일종의 하드웨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지금까지 3번 우주선이 개발 중이고 3비번 우주선은 폐기가 거의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31번 우주선이 더 이상 지연되면 이 프로토타입에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및 자금 조달, 업데이트. 메시공단에 다른 프로토타입이 있지만 테스트 탱크 16이 이번 롤 폐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테스트 탱크 6은 현재 모든 초기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토타입은 수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번만 수행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적어도 한 번 더 테스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테스트가 끝난 직후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테스트 탱크 식력을 캔 분쇄기에서 제때 분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메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놓치지 마세요. 스페이스X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진보된 로켓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만큼 스타쉽 프로그램의 비용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답은 꽤 놀랍습니다.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별자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스타쉽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며 스타링크는 사용자 기반과 수익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0대에 달하는 항공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상용 여객기를 보유하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모든 비행기에서 스타링크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와 같은 사용 사례는 스타링크의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높습니다.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스페이스X는 표준 상용 단말기에 비해 프리미엄을 받게 되며 항공사는 기꺼이 이를 지불할 것입니다. 이 계약만으로도 스페이스X는 많지는 않더라도 매달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주요 항공사가 전환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기내 인터넷에서만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에어발틱은 유나이티드보다 먼저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앞으로 항공사들의 기내 인터넷은 스타링크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도입하지 않는 항공사는 시장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규제 문제와 글로벌 경쟁. 그러나 미 연방항공국은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스타쉽 건설을 위해 새로운 현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스페이스X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는 스페이스X에 14만 8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제 FAA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63만 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저희는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징크스가 생긴 건 아닐까요? 이 벌금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든 팰컨 콰이의 작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스타쉽 프로그램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벌금은 스페이스X가 발사 운영 프로토콜과 최근에 개발된 연료 농장에 승인되지 않은 변경 사항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극도로 바쁜 우주공항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벌금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연방항공국 FAA에 요청서를 제출한 지 한 달 만에 연료 농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스페이스X는 2023년 7월 한 달에 FAA에 승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허가 없이 탱크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7월 28일로 바로 그 다음 달에 허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라면 미국 연방항공청 FAA 허가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조금 더 인내심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장 두드러진 경쟁자인 중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랜드스페이스가 지상에 다시 착륙하기 전 10km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한 ZQ-3 호퍼 차량은 빠른 설계 반복이라는 측면에서 스페이스X와 비슷한 경로를 추구해온 랜드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비행한 것입니다. 랜드스페이스가 배운 전문 지식은 재사용 가능한 1단 로켓을 장착한 자체적인 팰컨 9급 로켓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는 그들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사 도중 테스트 차량의 레이스 트랙이 추락하면서 날아가는 등 몇 가지 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은 문제없이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장난이나 소형 로켓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래스호퍼나 스타호퍼에 대해서도 동일한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분들로부터 얻은 정보의 상당 부분이 길을 닦고 스페이스X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이 분명합니다.
로켓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최종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재사용성과 관련하여 미국에는 스페이스X를 따라잡으려는 몇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 중 일부는 블루 오리진과 로켓 랩입니다. 반면에 중국에는 많은 수의 회사가 있습니다. 랜드스페이스 외에도 딥블루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알려진 또 다른 기업이 이달 중으로 자체 호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용 가능한 많은 비즈니스 중 두 가지에 불과합니다. 중국 우주국의 공식 목표는 스페이스X와 비슷한 성공을 거두는 것이지만이 단계는 고려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 특정 분야에서 손을 놓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규제와 스페이스X를 포함한 많은 미국 기업들이 달팽이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 우주 기업이 업계에서 더 잘 알려진 일부 업체를 따라잡고 심지어 능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에서 더 빠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달에 도착할 때쯤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에게 여권을 제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이 영상이 흥미롭고 생각을 자극하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다음에 업로드할 영상에서 더 많은 것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